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삼성전자 보신 분들은 마음이 정말 복잡하셨을 거예요. 목요일에는 35만 8,500원까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금요일 장중에는 34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구간도 나왔어요. 하루 전에는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음 날에는 그 힘을 바로 시험받았죠. 마이크론 실적은 좋았는데 삼성전자는 왜 또 흔들리느냐? 목요일 반등은 하루짜리였던 거냐? 이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월요일은 단순히 반등하느냐 더 빠지느냐만 볼 날이 아니에요. 보도대로라면 삼성그룹이 향후 10년 동안 국내에 1,00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월요일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삼성전자는 금요일 하락을 되돌릴 재료를 하나 더 받는 셈이에요. 다만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삼성전자는 1,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 돈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언제 집행되는지, HBM, 파운드리, 패키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그 내용을 믿고 실제 돈을 넣는지가 더 중요해요.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금요일 저점권을 바로 깨고 추가 급락하는 그림보다는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요. 하지만 발표 제목만 보고 일방적인 급등을 기대할 자리는 아니에요. 월요일은 기대보다 세부 내용과 수급이 주가를 가르는 날이에요. 어제는 삼성전자를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 종목이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큰 그림으로 봤죠. 오늘은 그 설명을 다시 길게 반복하지 않을게요. 일요일인 지금 필요한 건 월요일장이 어떻게 열리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에요. 금요일 하락을 어떻게 해석할지, 1,000조 원 투자 보도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강하게 시작했을 때 따라가도 되는지, 약하게 시작했을 때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걸 미리 나눠놔야 월요일 아침 호가창을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이 바뀌지 않아요. 먼저 금요일 흐름부터 짧게 정리해 볼게요. 목요일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실적과 메모리 기대를 받으면서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금요일에는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했고요. 장중 위쪽으로 한번 시도했지만 목요일 가격을 되찾지 못한 채 34만 원대 초반까지 흔들리는 구간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 마이크론 호재가 하루 만에 끝났다고 보면 너무 빨라요. 전날 급하게 올라온 부담이 있었고요. 짧게 수익을 챙기려는 물량도 나왔을 거예요. 환율과 지수 변동성, 외국인의 한국 대형주 비중 조절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루에도 크게 흔들릴 만큼 수급이 거칠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락은 삼성전자 큰 그림이 무너졌다는 결론이라기보다 목요일에 들어온 돈이 얼마나 오래 남을 돈이었는지 확인한 장에 가까워요. 이걸 월요일에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삼성그룹의 국내 투자 계획이에요.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는 삼성그룹이 향후 10년 동안 국내에 1,000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공개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 약 300조 원이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투자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삼성 측이 아직 세부 내용을 공식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1,000조 원이라는 제목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로이터스 이 시장도 결국 4가지를 볼 거예요. 실제 발표가 나오는지, 삼성전자에 돌아가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 투자가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투자가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1,000조 원이 10년 동안 삼성그룹 전체가 투자하는 금액이라면 그걸 삼성전자 반도체 가치에 그대로 더할 수는 없잖아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데이터 센터까지 여러 계열사와 사업이 섞일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반도체 투자 지역과 일정, 첨단 메모리와 패키징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월요일 반응의 질은 바로 여기서 갈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번 투자 보도는 마이크론 실적과 따로 보면 안 돼요. 마이크론이 이번에 보여준 건 한동기 숫자가 괜찮았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16개 주요 고객사와 22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약정을 맺었고요. 계약에는 물량 인수 조건과 가격 하한선까지 포함됐어요. 마이크론은 고성능 메모리 공급 부족이 적어도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AI 기업들이 메모리를 그때그때 사는 범용 부품이 아니라 미리 확보해야 하는 전략 부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로이터에서 3. 이건 삼성전자에도 분명 좋은 배경이에요. 메모리 시장이 살아있고 고객이 장기 계약까지 원한다면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커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는 꼭 나눠서 봐야 해요. 마이크론이 업황을 증명하는 것과 삼성전자가 자기 경쟁력을 증명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메모리 시장이 좋아진다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똑같은 프리미엄을 바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HBM 고객을 넓혀야 하고요. 양산 안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파운드리에서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해요.
그래서 월요일 투자 발표가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실제로 연결하는 계획인지가 중요해져요. 삼성전자도 이미 다음 카드를 꺼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차세대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제품보다 속도가 20% 넘게 개선됐고요. 삼성전자의 최신 D램 공정과 4나노 파운드리 기반 로직 다이를 함께 썼다는 점도 중요해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회사 안에서 묶을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장점을 보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로이터스사. 그런데 샘플을 보냈다는 것과 대규모 매출이 찍힌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고객 평가를 통과해야 하고요. 납품 일정이 잡혀야 하고 수율과 생산 안정성도 확인돼야 해요. 그래서 월요일 발표에서 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기존 기대와 연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 총액만 크고 제품과 고객 연결이 약하면 시장은 다시 숫자를 기다릴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재료가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재료를 실제 실적으로 넘기는 다리를 시장에 보여줘야 하는 회사예요. 그럼 월요일장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복잡하게 가격을 계속 반복할 필요 없어요. 세 가지 장면으로만 나누면 돼요. 먼저 강하게 출발하는 경우예요. 투자 발표 기대 때문에 장 시작부터 35만원 위로 올라설 수 있어요. 이때 가장 위험한 건 1000조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시초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장 초반에는 뉴스 제목을 보고 들어오는 돈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세부 내용이 확인되면 그 돈이 남을지 빠질지가 바로 갈려요. 강하게 출발했을 때는 첫 30분 동안 가격을 지키는지,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는지, 하이닉스와 패키징, 장비주까지 반응하는지만 보면 돼요. 삼성전자 혼자 갭을 띄우고 주변 반도체가 따라오지 않으면 뉴스성 반응으로 끝날 수 있어요. 반대로 주변까지 같이 움직이면 투자 발표를 한국 반도체 전체 재평가로 받아들이는 장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34만원대에서 차분하게 시작하는 경우예요. 겉으로는 별로 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출발이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금요일에 나온 매물을 먼저 소화하면서 발표 세부 내용을 기다리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래량이 줄면서 금요일 저점권을 지키는지 보면 돼요. 급하게 팔려는 물량이 줄어들고 외국인 매도도 약해진다면 오후에 35만원을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이 흐름에서는 오전 상승률보다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금요일 장중 저점권을 장 초반부터 다시 깨는 경우예요. 이때는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격이 내려왔다는 것과 매도가 끝났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아래로 밀릴 때 거래량까지 커지고 하이닉스와 코스피 선물이 같이 약해지고 외국인 매도까지 확대되면 시장 전체의 위험 축소가 다시 강해지는 흐름일 수 있어요. 이때는 최저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매도 속도가 둔화되는 걸 먼저 봐야 해요. 월요일은 바닥을 맞추는 날이 아니라 투자 발표 기대를 시장이 실제로 받아주는지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장면을 볼 때 네 가지를 한 번만 같이 보시면 돼요. 외국인 수급, 원달러 환율, 코스피 선물, 하이닉스와 패키징 장비주의 동반 흐름, 삼성전자 가격만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환율과 선물도 불편하고 주변 반도체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상승은 오래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장 초반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 네 가지가 안정되면 오후에 다시 힘이 붙을 수 있어요. 월요일 답은 삼성전자 한 종목의 호가창보다 그 옆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기준으로 제 판단은 분명해요. 저는 월요일 삼성전자가 금요일 저점권을 바로 깨고 추가 급락하는 쪽보다 투자 발표 기대를 앞세워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쪽을 조금 더 열어두고 봐요. 이유는 메모리 업황이 아직 살아있고 월요일에 새로운 정책, 투자 재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그림은 아무 흔들림 없이 계속 올라가는 일방적인 급등이에요. 금요일에 이미 큰 매물이 나왔고요. 발표 내용도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강하게 출발해도 한번 흔들릴 수 있고 약하게 출발해도 세부 내용이 좋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그림은 넓게 흔들린 뒤 발표 내용과 수급을 확인하면서 35만원 회복을 시도하는 흐름이에요. 보유자분들은 시초가 하나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강하게 시작한다고 모든 숙제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약하게 시작한다고 삼성전자 재평가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금요일 저점권을 지키는지 35만원을 되찾은 뒤 버티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가 따라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특히 비중이 너무 크거나 신용이 들어가 있다면 회사 전망과 내 계좌 위험은 따로 봐야 해요.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도 내 비중이 너무 크면 월요일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워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투자 발표 제목만 보고 시초가를 따라 붙지 마세요. 1000조 원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숫자예요.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에 언제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더 중요해요.
강하게 시작했다면 첫 매물을 받아내는지 확인하고요. 34만 원대에서 시작했다면 거래량이 줄면서 더 이상 쉽게 밀리지 않는지 보세요. 가장 낮은 가격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게 더 편해요. 관망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상승률보다 도매 확산을 보세요.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흐름을 유지하는지, 패키징과 장비주가 투자 발표를 같이 받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를 줄이는지. 삼성전자만 잠깐 뛰면 단기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까지 같이 움직이면 월요일 반응은 삼성전자 개별 뉴스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전체 흐름으로 커질 수 있어요. 월요일에 가장 조심해야 할 착각은 1000조 원 투자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이에요. 1000조 원은 삼성그룹 전체 10년 투자 계획으로 보도된 숫자예요. 삼성전자 단일 사업에 바로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요. 반도체 투자 비중과 집행 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는 금요일에 밀렸으니까 목요일 반등은 가짜였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아직 너무 빨라요. 전날 급등 뒤 매물이 나온 것일 수 있고 월요일에 저점권을 지키며 다시 회복하면 금요일 매도는 과했던 흐름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마지막은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니까 어떤 가격에서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좋은 회사와 좋은 진입 자리는 달라요.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회사라는 걸 다시 증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AI 시대에 더 높은 가격표를 받을 수 있는지 증명하는 단계에 있어요. 월요일은 그 증거가 하나 더 쌓이는지 보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월요일에 이걸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가격 봐야죠. 1000조 원 투자 발표 세부 내용 봐야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봐야죠. 한율과 코스피 선물 봐야죠. 외국인 수급과 주변 장비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사람마다 상황이 전부 달라요. 이미 수익권에 계신 분, 본전 근처에서 버티는 분, 손실 중이라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한 분, 현금을 들고 새로 들어갈 자리를 보는 분, 전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드렸던 자료들 기억하시죠?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사라니까 사고 누가 팔라니까 파는 자료가 아니었어요.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내 성향과 비중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직접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만든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월요일장을 준비할 수 있게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삼성전자 3가지 개장 시나리오표, 1000조 원 투자 발표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외국인 수급과 환율, 선물을 한 번에 보는 체크표, 하이닉스와 패키징 장비주 관찰 리스트, 내 성향에 맞게 비중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과 사용 설명서, 그리고 시장 주도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준비해뒀어요. 월요일장이 열린 뒤 호가창 보면서 마음 급해진 다음 찾지 마세요.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고민되는 분들, 투자 발표를 보고 새로 들어갈지 고민되는 분들, 하이닉스와 주변 반도체까지 함께 보고 싶은 분들, 내 비중이 지금 내 성향에 맞는지 점검하고 싶은 분들은 장 열리기 전에 이번 자료 받아두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성향이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금 말씀드린 자료들을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 팔라 찍어드리는 자료는 아니에요. 월요일처럼 뉴스와 수급이 빠르게 부딪히는 날에도 남의 말만 따라가지 않고 직접 판단할 기준을 잡는 자료예요. 마지막으로 월요일 삼성전자를 정리해 볼게요. 금요일 장중에는 34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런데 월요일에는 삼성그룹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새로운 변수로 들어올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반도체 투자 내용이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반등을 시도할 명분이 생겨요. 반대로 제목만 크고 삼성전자 목과 일정이 불분명하면 장 초반 반응은 오래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요일 저점권을 지키는지, 35만 원을 되찾고 버티는지, 외국인과 반도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저는 바로 추가 급락이 이어지는 쪽보다 금요일 매물을 확인한 뒤 반등을 시도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요. 하지만 1000조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일방적인 급등을 확신할 자리는 아니에요. 월요일 삼성전자를 움직일 건 투자 총액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을 거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가격과 수급으로 남는지 월요일에는 그 답을 보시면 돼요.